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바로 짠 보시는 것 같이 미국의 탄생인데, 미국의 탄생 과정을 뭐 1시간 60분 동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대략 이렇게 미국이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미국 역사, 미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뭐 대충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 아니야? 뭐 노예제 있었잖아. 뭐 그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고 그 수도는 워싱턴 DC라고. 참, D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디스카운트 할인이 아니라 디스트릭트 콜롬비아라고 해가지고 콜롬비아의 지역. 당시 유럽에서는 북미 남미 통쳐가지고 다 콜롬비아라고 불렀어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뭐 발견이라기보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죠. 인도 찾으러 갔어요. 인도요. 인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도착한 곳이 인도라고 믿고 죽었어요. 콜럼버스가. 그래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요즘은 콜럼버스가 표류하다가 얼떨결에 상륙했다라고 보는 측이 많아요. 신대륙이라니, 그럼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선주민들은 그럼 뭐냐고요. 하여간 콜럼버스가 도착한 땅의 지역이라고 약간 상징성 있게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DC라고 붙였거든요. 여튼간에 오늘은 이제 미국,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미국의 탄생 쭉 한번 이 통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여러분께 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와 뭐 조선과 대한제국을 통틀어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슨 뭐 첫 번째 뭐 이 만남이라고 하면 신미양요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신미양요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러일 전쟁, 1904년도에 발생했던 러일 전쟁 악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냥 무조건 외웠잖아요. 1905년에 을사늑약 우리 외교권 박탈. 이거를 왜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뭘 믿고 외교권을 뺏어갔는지 역사적 주의의 배경을 설명들을 안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이 만만한 거죠. 모든 국제적인 암묵적인 동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당히 와서 외교권 내놓으시오 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가져가자마자 우리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들은 다 빠이빠이 다 빠져버리고, 미국이요, 요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가는 요 시점 1905년도에 일본과 밀약을 맺습니다. 밀약을. 어떤 밀약이냐? 미국에서 테프트라는 이 육군 장관이 배 타고 일본으로 와요. 그 도쿄에서 당시 이제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의 이 총리와 비밀 회동을 해요. 미국과 일본이. 어떤 회동이냐? 일본이 앞으로 한반도 가져가. 우리 미국이 봐줄게. 그 대신에 우리 미국이 필리핀 먹는다. 일본 그거 인정해. 오케이? 콜? 혼돈이 오케이 데스. 하고 몰래 이제 밀약을 맺어. 이게 두 사람, 가스라와 테프트가 이제 이 밀약을 맺었다고 해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요, 이건 정말 열받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평화적으로 정리를 해줬다고, 러일 전쟁 중재해줬다고.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 역사상 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다리가 좀 불편하셨던 대통령 있잖아요. 그건 두 번째 루즈벨트고, 첫 번째 루즈벨트는 약간 퉁퉁하고,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이병헌, 유진 초이, 맨날 너를 죽일 것이야, 유진 초이. 유진 초이가 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 퉁퉁하게 생긴 대통령 만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거든요. 러일 전쟁을 평화적으로 중재해줬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양반이.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후루룩 짭짭 가져간 거, 그 결과, 뭐 의도를 미국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중재해 준 결과로 미국은 노벨 평화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미국 탄생,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탄생.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연도수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1905년도에 일어난 것은 뭐냐? 1번 을사늑약, 2번 시모노세키 조약, 3번 이거 외우다 보니까 아이씨 이걸 내가 왜 외워? 역사는요. 그러니까 시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시사는 현재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사라고 하고 과거에 살았던 우리 또 이 조상들, 선조들의 삶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살았던 우리 선조와 조상들 또 뭐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삶이 어땠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들의 삶이 된다니까요. 연도수 안 외워도 돼. 그건 그렇게 하려면 역사 때려쳐. 자, 그래서 살아 숨쉬는 미국의 탄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이죠. 미국은 총 50개 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맨 동부에 있는 주들 있지 않습니까? 동부에 있는 주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서부로 팽창을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탄생을 해요.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냐면 동쪽에 있는 뉴욕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거리 얘기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욕에서 LA까지 인천공항 출발해서 싱가포르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한 나라예요. 한 나라에 그 시간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시간대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캘리포니아 보이죠? 서쪽에. 캘리포니아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4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2배죠.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 보실까요?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춰보세요. 선물은 제 마음. 북미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한 최초의 유럽인은 1620년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다. 3초 드릴게요. 1, 2, 3. 정답은 아니에요. X입니다.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영국인들이 최초의 유럽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이에요. 미국인들도 그렇게 믿고 싶을 거예요.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한 이 청교도인들, 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말을 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북미, 특히 이제 현재 미국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은 1607년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영국인들인데 이게 미국의 흑역사예요. 흑역사.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긴 실리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했던 영국인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불황아, 뭐 실직자, 별 미래가 없는 분들, 죄수, 야 여기서 영국에서 살 바엔 저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우리 한번 새로운 땅 한번 개척해보자. 가자 해서 그 지금의 버지니아주에 도착을 한 영국인들이거든요. 제임스타운. 왜 제임스타운이냐면 당시 이제 영국 왕이 제임스 왕이었어요. 이름 좋죠. 야이 우리 왕 이름 따가지고 제임스타운 하자. 해서 처음에 뭐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종교 박해 피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뭐 했냐? 담배 농사했어. 담배 농사요. 담배 농사. 당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콜럼버스가 담배를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씨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유럽에 뿌려가지고 담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때거든요. 담배 농사에서 유럽에 갖다 팔자. 그럼 우리가 와우 재벌 되는 거야. 해서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미국의 여러 브랜드의 담배가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 담배가 있는데 그 담배 이름이 버지니아 삐삐삐삐 이런 담배들이에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선조들 말이야, 뭐 누구를 선조로 하지? 우리 백수 선생님들 그냥 영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담배 농사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선조로 할까? 야 그거보다는 나중에 1620년도에 종교 박해 피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말이야 더 있어 보이잖아. 그거를 빡 부풀리고 그 앞에 온 그 담배 농사꾼 역사는 싹 줄여버리자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청교도들이 이제 온 루트입니다.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그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청교도들이요 한참 밑에 동네에 오려고 했어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등등등에 했는데 내비가 고장이 났네. 그래, 도착해 보니까 자기의 목표 지점이 아니야. 이런 먹통 내비 같은 이라고. 도착한 곳이 지금 보스턴 지역인데, 와, 보스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요 욕 나올 정도로 춥거든요. 굉장히 북쪽이에요, 보스턴이. 하버드, MIT 이런 동네요. 이 청교도 분들이요 대책 없이 온 거예요. 랄라랄라랄라랄라라. 근데 엉뚱하게 북쪽에 도착했네. 낚싯대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농사 지을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하필이면 도착한 때가 또 겨울이에요. 떨고 있으니까 거기 보스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불쌍하니까요. 어디 뭐 얼굴 허여멀건 사람들이 와서 떨고 있으니 불쌍해서 옥수수 재배법 있는 거 일단 먹을 거 나눠주고 단백질도 좀 먹으라고 당시에 북미가 원산지인 날지 못하는 커다란 새도 잡아서 먹으라고 주고 맞아요. 터키 칠면조예요. 칠면조는 원산지가 북미예요. 줘서 겨우 살아났어요. 청교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나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농사법을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 겨울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요. 수확을 해요. 옥수수 등등등등. 그 다음에 칠면조도 키워. 칠면조는 뽑기요 하고 안 울어요. 영어로는 가불이라고 울어요. 월급 가불이 아니라 까불까불.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로 영어로는 그 돼지는 오잉크라고 하잖아요. 그 칠면조를 영어권에서는 그냥 까불 한다고 하는데 도착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청교도들이 수확한 옥수수 등등과 까불 칠면조 잡은 다음에 자기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여기까진 좋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브 앤 테이크. 은혜를 갚는다. 우리 청교도,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사람이야. 까지만 얘기를 해, 미국에서는요. 근데 또 다른 흑역사를 얘기를 안 해요. 어떤 흑역사가 있냐면 어쨌든 청교도들 102명이 지금의 그 보스턴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농사도 짓고 괜찮게 살아. 그 소문이 영국까지 들려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또 밀려오네, 보스턴 지역에. 그러니까 땅이 모자라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한 10몇 년 후에 땅이 모자라니까.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그 원주민 지역을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excuse me. give me your 땅.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원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났겠죠. 결국에는 이 청교도 출신들이 학살을 해버려요. 자기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줬던 그 고마운 원주민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싹 다 학살을 해버려요. 요거는 또 숨겨요. 흑역사니까. 하여간 미국이 이렇게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임스타운과 플리머스, 그러니까 지금의 보스턴 지역에서 도착을 했어요. 청교도 얘기를 드리는 김에 왜 청교도는 뭐하냐? 어떤 분들이냐? 왜 종교 탄압을 받느냐? 이분. 약간 야구 선수 이대호처럼 생기신 저분이 누구냐면 헨리 8세거든요. 헨리 8세.
헨리 8세,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영국 왕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3번 출구에 나가서 거기 뭐가 있냐? 가정법원이 거기 있거든요. 도장 찍고 싶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혼. 근데 당시는 이제 영국도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카톨릭을 믿고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카톨릭은 이혼 금지입니다. 이혼 금지예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왕비랑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요. 왜 이혼을 했냐면 애정 떠나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아들을 원했어. 아들. only 아들. 아들을 못 낳으니까 왕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삐삐. 그 이유 때문에. 교황청에 전화하는 거예요. 뚜루뚜루. 저기요, 나 헨리 8세인데 이혼 좀 시켜주시오. 교황은 웃기고 있네.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 오늘부터 카톨릭 안 할래. 하면서 카톨릭과 연을 끊어버려요, 이 아저씨가. 그러면서 자기 영국만의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영국 이 국교를요. 이른바 성공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공회가 나는 성공해야 돼! 가 아니라 성스럽고 공정한 교회라고 해서 성공회인데 성공회를 만들고 나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 뭐 거기 칼뱅과 뭐 마틴 루터 등등의 종교 개혁이 한참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프로테스탄트. 영국에 있던 이런 그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 왕께서 카톨릭과 연을 끊으셨네? 우리도 종교 개혁 시작할 것 같아. 야, 드디어 때가 왔다. 했는데 이 양반은요. 카톨릭과 연을 끊은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굳이 카톨릭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수장만, 성공회, 영국 국교의 수장만 로마 교황에서 자기로 바뀐 거거든요. 나머지 시스템은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뭐 미사 방식도 똑같고 거의.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하려던 영국의 그 종교 개혁가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유럽 대륙과 같이 종교 개혁 합시다. 했더니 이 헨리 8세가 야, 쟤네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탄압을 해요. 탄압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종교 개혁가들이 어차피 그러면 유럽으로 들어갈 바에는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우리 새로운 패러다이스를 만들자 해서 가장 극단적인 종교 개혁가들이 배 타고 떠난 게 청교도들이에요. 그 청교도들. 이 아저씨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나비 효과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제 미국이 탄생하게 됐는데 이혼 문제 때문에 미국이 탄생했죠. 그래가지고 아까 보스턴과 뭐 제임스타운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꾸역꾸역 막 밀려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기에 쭉 대서양 연안에는 이제 13개의 그 식민지들이 건설이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맨 위에 있는 매사추세츠부터 맨 밑에 있는 조지아까지 이거는 한 나라라기보단 저 위에 밑에 조지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매사추세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사이즈도 다르고 뭐 경계도 이렇게 이상하냐면 그냥 도착하는 대로 그 땅이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구난방적으로 그냥 건설이 된 거예요. 요 13개 초기의 식민지가요. 펜실베니아, 그 중에서 이제 모든 13개 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펜실베니아 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 말씀드리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펜이 이제 퀘이커 교도였거든요. 퀘이커가 뭐냐? 퀘이크가 얼스퀘이크와 같이 흔들리다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종교예요. 저도 한번 무슨 종교를 한번 믿어봐라. 그럼 저도 퀘이커 교를 할 건데 멋있어요, 이게.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자가 필요 없다. 교회는 필요 없다예요. 내가 믿는 데가 다 교회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게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왕도 필요 없다요. 다 평등한데.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퀘이커 교도들. 퀘이커 교도들이 나중에 남북 전쟁 때 흑인 노예 해방할 때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베트남전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현대사죠. 베트남전 때 베트남 반전 운동도 이끌었던 것이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참 검소하게 먹어요. 검소하게.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 안 할 건데 오트밀 있잖아요. 오트밀
걷다 보면은 그 앞에 싱글벙글 웃는 아저씨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에 종이 꽉에 그 아저씨가 이제 윌리엄 펜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오트밀 주로 들으시고 랄라랄라라.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인데 이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국을 떠났어요. 어쨌든 이게 신교니까 퀘이커 교가 카톨릭과 정교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성공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 펜실바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돈은 많았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도착을 한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에 동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숲이 아름다워. 야, 여기에 나의 신세계를 만들겠다. 윌리엄 펜이. 이름을 짓자. 뭐라고 지을까? 나 윌리엄 펜의 숲이다 해요. 숲. 있어 보이게 숲이 포레스트가요. 라틴어로 실바니아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펜의 숲이라고 해서 펜실베니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펜실베니아가 미국의 주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를 만든 다음에 거의 독립국을 만듭니다. 자기네 퀘이커 교도만의 왕국을요. 독립국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미합중국이 되지만 이 펜실베니아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뉴욕의 탄생을 한번 볼까요? 톰 행스가 나왔던 그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영화 보셨죠? 허드슨 강이니까 강이 이름이 허드슨이겠죠. 허드슨은 왜 허드슨일까?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허드슨 강이에요. 지금의 뉴욕 맨하탄을 그 옆을 흐르는 강이 허드슨 강이죠.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탐험가가 영국 배를 타고 지금 그 탐험을 하다가 지금의 허드슨 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쭉 탐험을 해봅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이 강 이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이름 짓자. 내 이름은 허드슨이다. 그래서 허드슨 강이 됐는데, 그러면 뉴욕이란 이름은 어떻게 만들었나? 원래는 뉴욕은 영국 땅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의 맨하탄을 한 돈 3만 원의 원주민한테 사요. 맨하탄이 여러분들 거의 허드슨 강 하구원, 대서양과 만나는 곳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신대륙 내륙과 대서양을 있는 중개 무역지로 키울 수 있겠다라고 네덜란드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땅을 사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벌써 여기 살고 있네? 이리 와보라고. 이 섬 이름 뭐냐? What's the name of this island? 물론 네덜란드어로 했겠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맨하탄 한 거예요. 맨하탄. 이게 언덕이 있는 섬 또는 언덕이 있는 산이란 원주민들의 말이었거든요. 그럼 이 섬 이름이 맨하탄인가 보다. 그래서 맨하탄이 됐어요. 당시 현재 기준으로 미화 30불 정도 주고 샀어요. 3만 원. 지금 3만 원이면 뉴욕에서 택시도 못 타요. 3만 원? 야, 네. 3만 원 주고 이 맨하탄을 저도 타임머신 있으면 이성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딱 돈 3만 원 들고 난 맨하탄 간다니까요. 나한테 팔아라고. 난 40불 줄게. 10불 더 줄게. 하여간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건설했어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네덜란드니까 암스테르담을. 광고를 또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인들이 본국에. 자, 저기 대서양 건너에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뉴 암스테르담을 만들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택을 여러분께 판매합니다. 오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저택 그림도 보여주고. 그럼 네덜란드 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여기서 집 살려면 한 1억이 필요한데 지금 뉴 암스테르담 가니까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안 갈 리가 없죠. 와, 몰려가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새로운 타운을 건설을 해요. 타운 건설을 해. 이걸 가만히 누가 보고 있으냐? 또 내륙과 네덜란드 본국 사이에 정말 중개 무역도 하고 아주 노른자 땅이 된 거야. 요거를 누가 눈독을 들였냐? 해적과 원주민과 영국이 눈독을 들였네요. 슬슬 맛을 봐요. 무려 도발을 한 거야. 도발을 해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탄에 큰 나무로 정말 벽을 만들어요. 나무벽. 쫙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이게 바로 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 나무 목책을 만든 그 터의 길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 나중에 월 스트리트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엔 정말 이 땅이, 맨하탄이 마음에 들었던, 뉴 암스테르담이 마음에 들었던 영국인들이 영란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요. 영국과 란은 계란이냐가 아니라 이걸 알면 굉장히 여러분도 나이가 저와 비슷한 연배실 거예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네덜란드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화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화란이 벌인 전쟁이라고 해서 영란 전쟁인데 화란이 져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영국이 이 땅, 뉴 암스테르담을 접수해요. 빵! 접수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뉴 암스테르담을 할 수가 없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니까 이름 바꾸자. 당시 영국 왕 동생 이름이 제임스였고 작위가 그 타이틀이죠. 요크 공작이거든요. 요크 공.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실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영국 본국의 실권자인 요크 공의 이름을 따서 이름 바꾸자. 뉴 암스테르담이 아니라 뉴 요크로 하자. 해서 뉴욕이 탄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국 땅이 된 거죠. 양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뉴욕 양키스는 어떻게 이름 개명해야 되네. 양키가요. 우리는 예전에 이 반미 투쟁할 때 양키 고홈 이것 때문에 약간 안 좋은 뉘앙스로 알고 있는데 당시 뉴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인의 애칭이었어요.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가장 흔했던 네덜란드인의 성 라스트 네임이 얀케라고 해요. 그래서 얀케가 양키가 됐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양키는 네덜란드인들을 부르는 애칭이었어요. 여기면은 뉴욕 양키스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야구팀이요. 자,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이렇게 쭉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고 있을 때 저 북쪽은 위위 이다도시 멸치볶음 프랑스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퀘벡, 몬트리올 여기에 가면 지금도 프랑스어를 써요. 썰린 디옹 있잖아요. 이문세 씨 같이 얼굴 긴 그 가수 썰린 디옹 My Heart Will Go On 타이타닉 노래 부르신 여기 퀘벡 출신이거든요. 그 캐나다 가수요. 퀘벡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분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그 썰린 디옹이 하는 이름도 썰린 디옹이잖아요. 영어 들어보면 약간 프랑스 발음이 있거든요. 하여간 요 북쪽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스턴도 추운데 그 북쪽 지금 캐나다 얼마나 추울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프랑스인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가 아니라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우리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한번 내려가 보자. 해서 슬금슬금 내려와. 지금 저기 프랑스령 캐나다에서 캐나다도 그냥 마을이라는 이름의 원주민 말이에요. 처음에 프랑스인들이 지금의 캐나다에 도착해가지고 이 땅 이름 뭐냐 했더니 그 원주민들이 깨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이름들은 다 그렇게 지었어요. 영어가 아닌 거와 같은 이름들. 매사추세츠. 이거 빨리 발음하면 간장공장 공장장 된다니까요. 발음해봐요.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영어 아니잖아요. 다 원래 있던 원주민들 말이에요. 미주리 이런 것들 다. 저 북쪽 캐나다에서 남쪽 지금 미국으로 내려오려면 오데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야구선수 이데호가 아니라 오데호.
저기 5개의 중간에 호수 보이죠? 마리 호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수평선 있고 갈매기 날아다녀요. 저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프랑스인들이 바로 지금의 오하이오 지역으로 내려가요. 현재 오하이오 주가 있는 곳. 오하이오 주가 공식적으로는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영국인들이 많이 도착해서 정착을 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에서 위에서 꾸역꾸역 프랑스인들이 울랄라 알로 내려오니까 야 내려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내려오겠습니까? 야 여기도 원래 너희 땅 아니잖아. 등기부 등본 떼보라고.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한판 붙자 그러면. 지금의 오하이오 밸리라고 이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캐나다에서 내려온 프랑스인들과 영국 거주민들과 꽝 충돌을 해요. 프랑스가 이겨요. 왜냐? 당신은 영국 식민지의 분들이 전쟁을 해본 일도 없고 거의 이제 민병대 수준이었거든요. 저요, 영국 그 민병대가. 당시 그 민병대를 이끌었던 20몇 살의 애송이 장교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에게 박살이 난 그 20몇 살짜리 장교 이름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나중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 소식이 본국에 알려진 거예요, 영국에요. 뭐? 우리가 영국 식민지 정착민들이 프랑스한테 박살이나? 이것들이 진짜 평생 바게트만 먹게 해줄까, 그냥 하면서 본국에서 정예부대가 넘어옵니다. 정예부대가 넘어와요. 드디어 미 대륙에서, 신대륙에서 프랑스도 당연히 군대를 보내고 미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A급 매치를 벌여요. 빵! 그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프렌치 인디안 워 전쟁인데 일단 여러분 인디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인디안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밑에 있는 이런 인도양에 있는 인도, 뉴델리가 있는 거기의 사람이 인디안이고 인디안이라고 한 거가 콜럼버스가 여기가 인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인디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주민 또는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미국 초등학교에도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dian 이거 있잖아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미국 원주민도 그렇고 남희 씨가 이 방송을 강의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인디안 인형처럼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원주민 인형처럼 워워워워워워워워 네. 뒤에서 춤췄던 분이 철이와 미애죠. 붐붐. 하여간 이 전쟁에서 프렌치는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인디안이 거기서 왜 나오냐면 당시 영국은요. 영국은 원주민들과 맞닥뜨리면 다 죽였어요. 땅 내놓으라고. 하지만 프랑스는 거래를 했어요. 원주민들과. 물건 주고 물건 받고 거래를.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붙잖아요. 자기 땅에서.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누구 편을? 당연히 원주민은 프랑스 편을 들어줬겠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생뚱맞게 이 전쟁 이름도 영국 측에서 지었어요.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영국의 압승으로 끝나요. 영국의 압승. 지금 퀘벡에 있는 몬트리올 불타요. 이왕 전쟁한 거 영국인들, 식민지와 영국 본토에서 온 군인들 위로 치고 올라가자. 본때를 보여주자. 박살 내버려요. 캐나다를. 그때부터 요 전쟁에서 영국이 이긴 후부터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 식민지가 돼요. 요 에피소드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영국이 이제 캐나다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부터 영국 식민지가 돼요. 영국화를 시켰어요. 이제부터 영어 쓰십시오. English only. 근데 끝까지 저항을 했던 프랑스 주민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주민.
지금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카디아 지방이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대서양 연안 13개 주 보이죠? 거기 바로 북쪽, 대서양 쪽. 그러니까 아카디아 지방인데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영국인들의 지배를 받기 싫다. 왜 우리가 프랑스를 포기하고 영어를 써야 되냐? No! 한글. 그럼 영국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아카디아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 방 빼. 방 나가.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원래 너희들의 그 식민지였던 저 밑에 뉴올리안스 거기 있잖아. 글로 가. 뉴올리안스. 거기 뉴올리안스 지방도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왜 뉴올리안스냐면은요. 이 오를레앙이란 도시와 사람 있잖아요. 오를레앙. 그거 따가지고 뉴 오를레앙인데 그게 영어 발음이 뉴올리안스예요. 지금도 뉴올리안스에 가면 프랑스 타운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루이지아나거든요. 왜 루이지아냐면 루이 14세의 땅이라고 해서 루이지아나예요. 그래서 루이지아나예요. 저 밑에 너희들 식민지 있잖아. 거기 내려가서 살아라고. 왜 여기서 골치 아프게 왜 하냐고. 내려가. 아카디아인들. 쫓겨나요. 내려가요. 지금 그 뉴올리안스가 있는 루이지아나까지. 말이 이사지 완전 다른 나라로 걸어서 이민 간 거거든요. 저 위에 있는 아카디아는 춥고 그런 땅이에요. 뉴올리안스가 있는 루이지아나 저쪽 동네는 더워요. 아열대 지방이에요. 거의. 먹을 것도 없고 이 아카디아인들이 야, 이 땅에서 우리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모르겠다고. 아빠 배고파. 나도 배고파. 우리 뭐 먹지? 야, 저기 썩은 새 있다. 썩은 새라도 한번 먹자. 저것 아무거나 다 긁어와. 눈에 보이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 먹으려니까 썩은 쇠고기가 맛있겠나요? 고기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멕시코잖아요. 멕시코니까 각종 향신료가 많아. 야, 다 때려 부어, 향신료. 아주 맵게 만들어. 향신료 다 때려 부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그나마 먹을만해. 아빠 이제 썩은 고기 맛이 안 나. 그래, 향신료 맛으로 먹자. 해서 자기들만의 음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아카디아인들이. 주변에 있던 이제 영국인들이 야, 저거 봐라. 저 썩은 쇠고기 먹는다. 쟤네들 이름 뭐냐?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일단 아카디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래는 아카디앙이라고 불렀어요. 프랑스 발음으로 아카디앙. 근데 아카디앙 하다가 아는 떨어지고 카디앙이라고 불렀거든요. 카디앙. 카디앙의 스펠링 보시면 알겠지만 카디앙의 영어식 발음을 하면 케이준이 돼요. 케이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카디아에서 내려온 프랑스인들을 케이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던 음식, 향신료 때려 부어가지고 맵게 양념으로 버무린 음식, 샐러드, 치킨, 볶음밥, 이거를 케이준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케이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그 케이준 샐러드 팔잖아요. 거기 데이트하러 가셔가지고 자기야 이게 왜 케이준인 줄 알아? 응? 이런 이유 때문에 케이준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머 너무 멋있다 자기야. 결혼한다니까요. 이 강의 듣고 결혼하시면 제가 나중에 사회봐 드릴게요. 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여러 얘기도 있지만 시간상 일단은 이렇게 캐나다가 미국 식민지가 되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뭐 이왕 연장을 하면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현대 미국 역사, 또 캐나다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어떻게 미국 영토가 됐는지까지 쭉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13개 대서양 연안주 그리고 캐나다가 어떻게 영국 식민지가 됐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